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도 같이 겟레디미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오랜만에 나온 제품이죠. 어성초 스킨입니다. 이게 제가 펌프가 바뀌고 나서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펌프랑 이 펌프의 형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잘 보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분사력이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보시면 보이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워낙 잘 사용을 하던 제품이어가지고 뭐 이미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성초 스킨은 일단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 또 트러블 피부에 굉장히 좋은 어성초 성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께서 뭐 약간 피부에 트러블이 많다, 내가 좀 민감하고 막 뿔긋뿔긋한 것도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이고요. 여름이나 이럴 때, 한여름에 더울 때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워서 사용감도 되게 좋아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면서 좀 한동안 못 썼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성초 스킨은 사용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얇은 화장솜 같은데 방금 뿌린 것처럼 엄청 많이 뿌려서 스킨팩처럼 올려놓고 있어도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솜으로 뿌려준 걸로 솜을 닦아낸 이후 한 번 더 얼굴에 뿌려서 흡수를 시켜줘요. 흡수가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고,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에 여드름이 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뭐 앞이나 등에 이렇게 몸에 여드름이 났을 때도 그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뿌려주기만 해도 되니까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벨라몬스터의 센서티브 케어 솔루션 토너입니다. 지금 요거 보이시겠지만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제가 요거 인스타그램에 요거랑 요거 요즘 잘 쓰고 있다고 하는 제품들 중에서 오늘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저는 이걸 딱 두 펌프만 사용하는데 이게 이렇게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덜어서 안 쓰고 바로 얼굴에 문질러줘요. 한 번 다시 해서 얼굴에 바로. 이게 양도 괜찮아서 이렇게 두 번만 해서 얼굴 전체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이름 자체는 토너라고 하는데 토너보다는 약간 에센스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 점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너 관련된 가벼운 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 점성이 있음에도 흡수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얘 역시도 진정에 있어서 되게 좋은 기능을 하더라고요. 일명 토토너라고도 부르는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살짝 촉촉한 느낌만 있어서 앰플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앰플은 요거 앰플엔의 히알루론샷 라이트 앰플입니다. 원래 앰플엔에 히알루론샷 앰플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라이트하게 나온 걸로 보시면 굉장히 투명하죠, 앰플이. 근데 그거보다 가벼운 거지 솔직히 이것도 막 엄청 가볍고 그러진 않아요.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요. 혜봉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해봉이가 놀러와요. 유명한 카페들이랑 이런 데를 가기로 했거든요. 라이트 앰플인데도 바르면 충분히 이런 예쁜 광이 촉촉하게 나고요. 말해모의 닥터지 닥터지 에어리 스킨업선 선크림 발라줄게요. 크림도 안 바르고 오일도 안 바르고 앰플까지만 하고 바로 선크림을 발라서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런 대신 선크림에 좀 촉촉한 마무리감이 있는 그런 선크림을 사용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어리 업선은 심지어 가볍고 촉촉하기까지 해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이랑 이럴 때 달바를 굉장히 잘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거기에 맞는 선크림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크림까지 끝났고요. 오늘 바로 좀 지금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옷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놓도록 할게요. 좀 가까이 당겨서 제가 오늘
진짜 저도 너무 궁금한 파운데이션 하나 써볼 거예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이고요. 저는 21호 바닐라 색상입니다. 제가 원래 이 제품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바닐라코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색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말고도 제가 19호랑 21호 다른 색깔? 로지 색깔인가?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면 피부에 딱 맞는 색깔일까 하다가 일단 뽐니 리뷰를 한번 봤더니 뽐니는 23호를 썼는데 23호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색깔인 바닐라 색깔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커지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이 다 좋다고 되게 리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법을요, 2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제가 늘 사용하던 이 브러쉬로 얇게 펴가지고 톡톡톡 두들기는 방법하고요. 반쪽은 이거 이니스프리 V 커팅 마이 파운데이션 커버 브러쉬거든요. 이 파운데이션하고 원래 같이 나오는 브러쉬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브러쉬처럼 좀 모가 촘촘한 아이를 골라왔거든요. 그 브러쉬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브러쉬 하나를 통해서 좀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바닐라 색상인데요. 좀 주르륵 흐르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살짝 흐르는 느낌이고요. 겉보기엔 살짝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색상이 나은 것 같아요. 로지 색상이 좀 더 핑크기가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홍조 저는 살짝밖에 없긴 하지만 약간 전체적인 톤이 요거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펌프로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살짝 하고 바닐라 색상이 옐로우기가 좀 되게 많이 도는 것 같네요. 제 피부에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오늘 한번 써보고 좋으면은 주신 색상 중에 없는 색상을 하나 사서 제대로 리뷰를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좀 얇게 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다이소 똥퍼프 오랜만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쓰던 머스테브 그 사각 퍼프를 다 썼어요. 확실히 얼굴에 붉은기는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색상 자체가. 붉은기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좀 있는 것도 싹 잡아주는 느낌은 드네요. 향이 좀 있네요. 약간 향 같은 게 좀 느껴지고요. 되게 달달한 복숭아 향인가 이게? 약간 그런 향이 나네요. 입술에만 포인트를 주고요. 오늘 아이랑 이런 거는 조금 자연스럽게 별로 색감 많이 안 드러나게 할 거거든요. 커버력은 그냥 일반 파운데이션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잡티 있죠? 이게 완벽하게 가려지는 느낌은 아니어서 근데 이 컬러 자체가 처음에 많이 노란가 싶더니 제 목이랑 이런 거랑은 큰 차이가 없어서 피부톤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반쪽을 한번. 저도 오늘 원래 이걸 미리 한번 써볼까 하다가 오늘 첫 사용이어서 제가 이거 지속력 같은 거는 영상 마지막이나 더보기란에다가 조금 더 후기를 적어 놓을게요. 오늘 안 그래도 밖에 나가서 카페도 가고 이럴 거니까 지속력 보기에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바르는데 시간 단축은 훨씬 많이 되고요. 지금 다 펴발랐죠? 그리고 커버력이 좀 더 올라갔죠. 아무래도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다. 요즘 왜 이렇게 베이스들이 다 잘 나와요? 진짜. 제가 늘 쓰는 방법보다 이런 커팅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실 때 이걸 사용하기에 좋은데 지속력이랑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봐야 확실히 어떤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섣부르게 지금 이거 너무 좋다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일단 처음 써봤는데 첫 인상은 되게 좋아요. 눈썹 그리면서 또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썹은 이렇게 오늘 2개를 다 사용할 건데요. 요거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랑 요거는 구프프루프 2개 다 3호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가 박효신 씨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신곡 티저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또 인스타에 교신님이 또 뭘 올리셔가지고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요즘 말씀을 못 드리고 보고 있고 읽고 있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대화의 희열, 이게 유희열 씨가 진행하는 약간 토크 예능 같은 건데, 제가 최근에 유시민 씨가 나온 편을 봤어요. 그게 총 2주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유시민 작가님 나온 편은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되게 혼자 보기 아까운 편이고요. 진짜 보는 내내 이거 좀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유시민 편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줬던 편이고요. 되게 퀄리티가 높은 그런 토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몇 가지 말을 해볼 텐데, 예전에 유시민 그 작가님 이 썰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상대편 패널분이 지금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또 다른 면, 그 면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는 사람의 일면, 단 한 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상담원 교육 같은 걸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곧 끝나는데요. 거기서도 그게 약간 여성 인권 관련된, 여성 폭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서도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막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하고 엄청 싹싹하고 어른들한테 평판도 좋은 사람이 여자친구 만날 때는 막 데이트 폭력하고 이런 사람 꽤 많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라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그 남자친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그 사람의 좋은 면모가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떤 A라는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로 존재할 때는 굉장히 폭력성이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이 있던 사람이다. 지금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얇은 거 쓰다가 두꺼운 거 쓰다가. 오늘 좀 눈썹이 진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딩 코를 좀 먼저 하이라이팅이랑 같이 해줄 건데, 이 제품 제가 새로 써보는 거라서 혼자 집에서는 이제 몇 번 썼는데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식스틴 브랜드 필터샷 컨투어 피치라는 제품인데요. 이런 쉐딩 브러쉬 같은 걸로 요 쉐딩 할 수 있는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부분만 쓸 건데 이게 되게 획기가 많이 돌아요. 쉐딩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덜어서 씁니다. 요 코 부분 여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요거는 손으로 한번 살짝만 해볼까 봐요. 저 이거는 지금 처음 써봐요. 저는 요 콧대 있는 쪽에만. 오늘도 역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카 섀도우를 가지고 왔는데, 저번에는 약간 브라운 톤의 섀도우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섀도우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메이 쉐임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다. 요런 색깔들입니다. 쉐임이라는 밝은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 쌍꺼풀 라인만 조금 다른 색으로 좀 더 색을 입혀줄게요. 아무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에 대한 그런 내용도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리고 그 얘기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잖아요. 뭔가 되게 거창하게 나는 뭔가를 해내야 할 것만 같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약에 어디에 취업을 해도, 그 신지혜 기자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기자가 되면 막 엄청난 뭔가를 막 할 거고 정관계 비리도 좀 파헤쳐보고 이런 생각을 되게 포부 있게 하고 왔는데, 사실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는 그런 압박감이 계속 있으면 30대, 40대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계속 진짜 이렇게 이 일만 하다가 65세까지, 그러니까 정년퇴임까지 일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셨대요. 그때 이제 다니엘 분이 완전 명언을 날리셨죠. 역시 독일은 철학의 나라다워요. 자기가 어디서 봤는데 계속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온다 할 때는 그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질문을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냐. 와, 저 진짜 그 다니엘 씨가 그 말 할 때 와, 진짜 박수 쳤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씩 겟레디미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진짜 이게 내가 자꾸 남을 의식하면서 살고 남한테 좀 뭔가 간드러져 보이고 이런 거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그 인생은 어느 순간 내게 아니게 돼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물론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지만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 50대?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정말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뭘 더 좋아하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 점에 있어서 그때 그 패널들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이름표를 붙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 지금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찮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느새 내 삶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사실 알아채기도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안다고 해서 고치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걸 알고 나면 요거 라네즈 뷰러 사용할게요. 그걸 알고 나면 정말 얼마나 남하고 비교하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를 진짜 깨닫게 돼요. 몸소.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오늘은 원래 쓰던 색 2호 브라운이에요. 이거 너무 지겨우실 것 같은데 아직 진짜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아까 이제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요즘 본 책 2가지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 나름 핫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하고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2권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은요, 일단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는 책 제목 그대로 여자 2분이 같이 동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지금 40대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이 책은요, 그냥 한 분이 쓰신 거고 그분도 비혼의 40대 여성분이신데 그 2가지 책에 나오시는 주인공들 모두 다 능력이 굉장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트 문구 같은 것도 다 만드셨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비혼 여성의 라이프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무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40대 여성이 살아가는 삶이란 어떨까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냉큼 읽어봤죠. 근데 일단 이 2가지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는 40대 여성 둘이 동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네, 오늘 마스카라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 구독자 파우치 마지막 시즌3 마지막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원래 집에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선물로 보내주셨던 건데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꺼내서 써봤는데 생얼로 많이 다니시거나 화장 진하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괜찮은 마스카라더라고요. 완전 투명이 아니에요. 픽서가 살짝 회색기가 도는 픽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마스카라를 뿜뿜 하고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혼자 내가 결혼을 안 하면 무조건 혼자 사는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저의 고정관념을 깨준 책이었고요. 확실히 혼자보다는 둘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그 김진아 작가님이신데 그 작가님이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그 울프 소셜 클럽 그 카페를 운영 중이세요. 근데 그 카페가 이제 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서 이제 모티브를 해서 나온 카페인데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늑하더라고요. 한 번쯤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책이 조금 더 완벽하게 현실적이에요. 약간 읽고 나서 어떤 느낌마저 들었냐면 좀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제 나 혼자서 잘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려면 이 나의 경력과 커리어를 끊기지 않게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알뜰살뜰한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자기가 승진해서 할 말 다 해서 막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자기보다 못한 게 뻔히 보이는데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나도 저들처럼 그들만의 그런 연대감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경력을 단절시키지 말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승진을 못하는 것 때문에 열이 받으신 탓에 할 말 하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사표였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때려쳐, 이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러고서 나왔는데, 막상 원하는 삶을 살려고 나와보니 현실은 프리랜서 40대 여자 비혼인 사람이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사회였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니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사표였냐 이거죠.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그 자기를 승진 안 시킨 그런 본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뒀을 걸 알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점차 그 세계에서는 남성들의 집단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블러셔를요, 요거 어퓨의 과즙팡 젤리 블러셔 내망은 갓구아바 이 색상을 사용해 볼게요. 요게 블러셔 브러쉬로도 잘 되나? 생각보다는 블러셔 브러쉬로도 잘 되네요. 블러셔 브러쉬는 꼭 이걸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게 약간 젤리 블러셔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한번 좀 잘 긁히는 브러쉬를 가지고 와봤어요. 반쪽은 이걸로 해보고 반쪽은 스펀지로 해볼게요.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스타벅스에서 예전에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스타벅스 여러분 아마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꼭 스펀지로 바르세요. 스펀지가 훨씬 잘 발린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매장의 점장님도 여성 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스타벅스에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그 스타벅스, 여성 직원이 그렇게 많은 스타벅스도 결국 본사로 가면 남 직원들이 많아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둔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사장도 남자고. 저는 그때 한번 느꼈죠. 도대체 왜 여성이 주도하는 문화산업계, 카페든 뭐 솔직히 뮤지컬, 영화 이거 다 여성들의 예매율이랑 이런 게 훨씬 더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얘기를 해요. 이왕 돈 쓸 거 여자 대표인데다가 돈을 쓰겠다, 자기는 이제. 우리도 남자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서로 우리들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면서 쌓은 유대가 있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게 있었다면 내가 여자한테만 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 공감했어요. 좀 이제 여성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보여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찾기가 좀 힘들죠. 일단 저도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대표나 사장분들이 남성이신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화장은 여자가 거의 다 하는데 그 회사의 대표는 남자라니. 저는 약간 이런 거 알게 되면 현타가 살짝 와요. 제가 지금까지 뭐 뷰티 클래스나 이런 거 가서 만나봤던 분들 중에 여성 기업은 아이소이 블러셔, 젤리 블러셔라서 스펀지로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발색력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립을 오늘 발라볼 건데 요거 꼭 여러분들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아워글라스 립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브랜드 자체도 일단 비건이고요. 이 립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프 온리라는 색상이고요. 이게 약간 핑크 베이지 느낌이 나는 색상이에요. 약간 이런 색상이거든요. 약간 레드 베이지인가? 오늘따라 색깔이 굉장히 세게 나오네요. 마이 아이콘 이즈라는 색상입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이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베이지죠. 일단 이프 온리를 좀 발라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거 두 개를 섞어 발라 그랬는데 오늘 상태가 오늘 이프 온리만 바르는 게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의 초콜릿 향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발색력이 쩔죠? 우리가 이 가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줄게요. 안쪽에만 살짝 발라볼까요? 이렇게 섞어서 무화과 느낌도 살짝 있고요. 오늘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 제가 머리만 좀 고데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겟레디입니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도 저랑 함께 같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겟레디미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메이크업 스킬을 가르쳐 드리는 건 솔직히 제 양심상도 그렇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대신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러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러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겟레디미 할 때는 사실상 화장 쪽보다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또 공감하시고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제가 말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새겨서 뭔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